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58세 남성, 재취업하려다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은퇴 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나도 이제 편하게 쉬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지만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걱정거리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 말씀드릴 분은 58세의 은행 지점장 자리에서 은퇴하신 흔히 말해 잘 나가던 분이셨어요.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책까지 올라갔고 비교적 안정적인 직종에 계셨죠.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분 이야기를 시작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나눠드리면서 은퇴 후 삶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해요. 1. 은퇴 후 나를 잃어버리는 두려움. 먼저, 은퇴 후 느끼게 되는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나는 이제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사례 1. 영석 씨의 허탈함. 영석 씨 58세는 은행 지점장으로 30년 넘게 근무했어요. 그동안 지점장님으로 불리면서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꽤 컸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오자마자 자신의 직함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에는 지점장님 오셨습니까? 라고 맞아주던 이들이 이제는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만 하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편하게 쉬면서 내 삶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서서히 찾아오는 박탈감은 어쩔 수 없었대요. 자꾸 내가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무언가 다시 해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석 씨는 재취업에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뜻밖의 어려움에 부딪혔죠. 이 나이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 라는 편견과 높은 직급만큼 높아진 연봉 요구를 맞추기 힘들어하는 회사들의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고배를 마시다 지쳐버렸고 결국 자존감은 바닥을 치게 되었습니다. 영석 씨처럼 은퇴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분들은 꽤 많아요. 예전엔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는 필요한 존재야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 일도 부를 곳도 사라졌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2. 재취업의 현실과 불협화음. 또 다른 문제는 재취업의 현실적인 벽이에요. 요즘엔 50대, 60대가 재취업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례 이정화 씨의 도전과 좌절. 정화 씨 59세는 대기업 격리부서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 희망퇴직을 통해 조기 은퇴를 했어요. 집에서는 우리 이제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자라고 분위기를 잡았는데 막상 퇴직금을 받고 잠깐 쉰 후에야 이대로 계속 가면 큰일 나겠다 싶더랍니다. 일단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구직 사이트를 뒤져봤지만 경력직을 뽑는데도 나이 제한이 느껴졌고 하다못해 계약직이나 단순 업무 쪽으로 지원해도 경력이 너무 과분하다며 거절당하기 일쑤였어요. 어떤 곳에선 여기 관리자, 경험자는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 업무인데 오히려 불편해서요 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몇 군데서 거절을 당하고 나니 정화 씨의 자존감도 급격히 떨어졌죠. 아니,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와서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아내와 싸우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국 재취업 실패의 스트레스가 커지다 보니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겹쳐서 요양이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3. 불행이라는 이름의 악순환. 사람이 심리적으로 우울해지면 주변 환경도 부정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악순환으로 이어지곤 하죠. 사례 3. 수진 씨 남편의 심리적 추락. 수진 씨 56세의 남편은 중소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라갔던 분이었어요. 회사에서 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라는 칭찬을 받아온 분이라 은퇴 후에도 누군가 당연히 스카우트 제의를 해줄 거라 믿었대요. 그런데 은퇴 후 반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조급해져서 여러 사람에게 혹시 일자리 아는 데 없나라고
수소문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직 안 구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식의 공감은커녕 애매한 위로뿐이었죠. 결국 남편은 사람들이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 라며 좌절감에 빠졌고, 그러다 보니 늦은 밤 혼자 술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운 좋게 작은 회사에 이사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의 조건이 생각만큼 좋지 않았고, 그동안 임원이라면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이 커서 갈등만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몇 달 못 가서 스스로 그만두고 말았고, 그 후로는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 자체를 끊어버렸죠. 수진 씨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정말 은퇴 후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구나라는 걸 몸소 체감했다고 해요. 경제적인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게 훨씬 더 큰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낀 거죠.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현실적 조언.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불행은 재취업 실패 그 자체라기보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는 심리적 압박에서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심리적 압박이 커질수록 모든 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결국 더 깊은 우울과 외로움에 빠질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회적 역할의 재설정. 은퇴는 단순히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챕터를 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몸담아왔던 직장이라는 역할 대신 내가 잘할 수 있고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봉사활동, 지역 사회 모임, 취미를 통한 동호회 활동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나의 경험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되찾을 수 있어요. 경제적 계획과 현실 점검. 재취업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뒤에는 대부분 경제적 불안이 있어요.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 노후를 꾸려가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조급해지는 거죠. 먼저 현실적인 재무 계획부터 다시 세워보시는 걸 추천해요. 어떤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자녀나 가족과 솔직하게 논의하고 재취업이 아닌 다른 수익 모델의 파트타임, 컨설팅, 온라인 플랫폼 활용, 소자본 창업 등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심리적 지원 시스템 마련. 은퇴 후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를 계속 혼자서 붙들고 있으면 병이 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과 자주 소통하는 건 물론이고 요즘은 지역사회나 시구청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 은퇴설계 전문가의 코칭 등을 받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케어하는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은 성취 경험 쌓기. 은퇴 후에 큰 재취업 자리를 노리는 것보다 내가 작지만 꾸준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하루 30분씩 자격증 공부를 해보거나 일주일에 2번 운동 모임에 나가서 리더 역할을 해본다든지 작은 것부터 도전하며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이 작은 성공이 쌓이면 나는 여전히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찾게 되고 그 에너지가 다음 도전으로 이어집니다. 맺은 말. 오늘 말씀드린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58세 남성, 재취업하려다 더 큰 불행이 찾아왔다. 라는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사회적 위치가 높았든 일반 사원이었든 누구나 은퇴 앞에서는 비슷한 고민과 불안을 겪게 마련이죠. 하지만 이 은퇴라는 시기를 우리가 끝이 아닌 다른 시작으로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시작을 슬기롭게 준비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겪은 모든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의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작은 성취를 쌓아가면서 은퇴 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본인의 경험이나 고민을 나누고 싶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훨씬 더 가벼워질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안정된 삶을 꿈꾸는 많은 50대, 60대들. 넓고 한적한 외곽에 집을 마련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겠다는 계획, 정말 현실적일까요? 그러나 지금 외곽집을 사는 것이 당신의 노후를 흔드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 의료,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외곽에서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할 안정감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나요? 더구나 외곽, 지역 집값의 하락세와 인구 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이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은퇴 자금을 지키는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외곽집 이제는 폭탄? 50대 이상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 은퇴를 앞두고 삶의 터전을 외곽으로 옮기려는 고민 많은 50대와 60대가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자연과 가까운 삶, 조용한 환경,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집값은 확실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으면 은퇴 후 삶이 뜻밖의 함정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낭만적인 생각으로 외곽에 집을 사는 건 위험한 도박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이유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의료 접근성 문제. 급할 때 갈 병원이 없다면? 첫 번째 문제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찾는 빈도는 높아집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30분이 넘게 걸린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응급 상황일 때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서울에서 은퇴 후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로 이사한 김 씨 부부는 넓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빠른 조치가 어려워 상황이 악화되었고 결국 가족은 도시로 다시 이사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다며 후회했습니다. 2. 교통 불편. 도시의 편리함을 포기할 준비가 되었나요? 두 번째는 교통의 불편함입니다. 외곽 지역의 대중교통은 제한적이고 자가용 없이는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2. 은퇴 후 강원도의 한 농촌으로 내려간 박 씨는 처음에는 고즈넉한 풍경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교통이 부족해 친구를 만나거나 장을 보러 가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구나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리면 차조차 움직일 수 없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박 씨는 외로움을 느끼며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불편함이 외곽에서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털어놨습니다. 3. 집값 하락. 외곽의 집, 자산 가치가 유지될까요? 마지막은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치 하락 문제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외곽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은퇴 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집에 투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집값이 하락하면 자산 가치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 3. 충남의 한 외곽 지역에 전원주택을 마련한 이 씨는 5년 후 건강 문제로 도시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구매 당시보다 30%나 떨어져 손해를 보고 집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샀지만 지금은 오히려 큰 손해를 봤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외곽 집을 선택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이러한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외곽으로의 이사는 단순히 집값이 저렴하다고 해서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의료, 교통, 자산 가치와 같은 요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의료 접근성을 확인하라. 집에서 10분 이내에 응급병원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건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통 인프라를 점검하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지 또는 가까운 곳에 쇼핑몰과 편의시설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이해하라.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 변동성을 분석하고 향후 가치 하락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그렇다면 어디에 살아야 할까? 외곽 지역이 아닌 도시 근교를 추천합니다. 의료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서도 조용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근교 지역은 은퇴 후 삶에 최적화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외곽으로의 이사를 꿈꾸고 있다면 단순히 집값이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곽에서의 삶은 로망일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현실적인 관점이 더 중요합니다. 집을 사는 것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외곽으로의 이사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길 바랍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이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외곽집, 은퇴 후에는 신중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의 조언.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한적하고 여유로운 외곽으로 이사하는 꿈을 꾸곤 합니다. 하지만 꿈과 현실 사이에는 냉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은퇴 후 외곽으로 이사하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인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 변화된 삶의 우선순위. 은퇴를 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직장 가까운 곳이나 자녀 교육 중심으로 집을 선택했다면 은퇴 후에는 건강, 안전, 편리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곽의 조용한 삶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면 큰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분석. 서울에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한 A씨는 처음에는 넓은 집과 자연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면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매주 도시로 나가야 했습니다. 교통비와 시간 낭비가 늘어나면서 왜 이런 곳으로 왔을까? 라는 후회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외곽 지역의 사회적 고립 문제.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연결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곽 지역은 이웃 간의 교류가 적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듭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고립된 환경에서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조언. 외곽으로 이사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지역 커뮤니티나 친구들과의 거리가 멀어질 경우 외로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야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B씨는 은퇴 후 강원도로 이사를 갔지만 한 달에 한 번 도시로 나와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왕복 4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결국 이동에 지쳐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었고 은둔 생활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외곽으로의 이사가 나에게 맞는 환경인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3.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외곽으로 이사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입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재의 흐름을 생각하면 외곽집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의 견해. 외곽 지역의 부동산은 인프라 투자 여부와 인구 유입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재 대다수 외곽 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집값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곽집에 투자하는 건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례 분석. C씨는 충청남도 외곽에 전원주택을 마련했지만 3년 뒤 건강 문제로 도시로 다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구매 당시보다 20% 하락했고 팔리지 않는 기간 동안 유지비까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는 외곽집을 투자로 보지 말고 완전히 정착할 자신이 있을 때만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4. 대안으로서의 도시 근교 생활. 그렇다면 어디에 정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문가들은 도시 근교를 대안으로 추천합니다. 도시 근교는 의료, 교통, 생활 편의시설이 적절히 갖춰져 있으면서도 외곽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문가 추천 조건. 병원과 상점이 차로 10분 이내에 위치한 지역. 대중교통이 잘 연결된 곳. 문화 및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 곳. 실제 대안 사례. D씨는 경기도의 한 도시 근교 지역으로 이사해 은퇴 후 삶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대형마트, 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이웃들과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도시 근교는
내가 원하는 편리함과 조용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합니다. 5. 외곽으로 이사하려는 분들을 위한 체크리스트. 만약 외곽으로의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환경인지 점검해 보세요. 의료 인프라 확인, 가까운 병원까지의 거리와 소요 시간을 체크하세요. 교통 편의성 점검, 대중교통이 충분히 발달해 있는지, 자가용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지 확인하세요. 부동산 가치 분석, 지역의 부동산 시장 흐름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조사하세요. 사회적 연결성 확인, 이웃과의 교류, 지역 커뮤니티 참여 가능성 등을 따져보세요. 장기 거주 가능성 평가, 최소 10년 이상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외곽 집 은퇴 후에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은퇴 후 외곽으로의 이사는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노후 전반에 걸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로망과 현실의 차이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필요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외곽집이 은퇴 후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줍니다. 냉정한 판단과 신중한 계획으로 후회 없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세요. 중산층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위 50%. 자산 순위의 진실. 서론. 나도 뭐 평범하게 살아왔고 남들만큼은 모아놨겠지. 이 말 은퇴 앞둔 50대, 60대 분들 사이에서 자주 듣습니다. 30년 넘게 회사 다니고 애들 대학까지 보내고 집도 한 채 있으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이죠. 막상 자산 통계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중산층이 아니라 하위 50%에 속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과 실제 자산 순위 기준이 다르고 무엇보다 현금 흐름과 노후 대비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실체를 함께 짚어보고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문. 자, 그럼 먼저 전국 자산순위 커트라인 2024년 기준을 한번 보실까요? 순위 순자산 기준, 부동산, 금융자산, 부채. 상위 10% 약 11억 원 이상. 상위 30% 약 5억 원 이상. 상위 50% 약 3억 원 내외. 하위 50% 3억 원 미만. 하위 30% 1억 원 미만. 놀라셨죠? 나는 서울에 7억짜리 집 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분들이 부채까지 끼고 있기 때문에 실질 자산 순위는 생각보다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해야 할까요? 돈이 없으니 불안하다가 아니라 있는 돈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례 1. 서울 아파트 한 채에 전부를 걸었던 60대 김씨. 김씨는 서울 외곽에 7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은 8천만 원,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정도. 표면적으로 보면 중산층 같죠? 그런데 퇴직 후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까지 하다 보니 3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났어요. 그때부터 김씨 부부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매달 고정 지출은 250만 원인데 연금으로는 턱도 없고 집을 팔자니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수도권 전세로 옮기고 남은 3억 원으로 월세 수익형 부동산과 배당주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 월 120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고 지금은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김 씨가 말하길 집이 자산인 줄 알았는데 그건 잠겨있는 돈이더라. 이제야 진짜 내 돈으로 사는 기분이야. 정말 뼈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례 2. 평생 월급만 믿고 살았던 59세 이 과장. 이 과장은 33년을 한 중견기업에서 일했고 월급은 꾸준했어요. 퇴직할 때 받은 돈은 1억 2천만 원, 집은 없고 전세살이. 국민연금은 75만 원 예정.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퇴직 6개월 차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친구 권유로 경비 자격증을 따고 주 5일 오전 근무를 시작했어요.
월 110만 원.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니까 생활이 정리되고 사람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게 되더라. 돈보다 루틴이 생겨서 좋아. 그는 지금도 커피값 아끼며 작은 금액을 투자 공부하며 자산을 불려가고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사례 3지방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박할머니의 지혜. 박할머니는 15년 전 남편과 함께 귀촌했습니다. 시골 집은 본인 명의, 자산은 총 1억도 안 됐어요. 하지만 텃밭에서 농사지은 채소, 직접 담근 장, 마을 공동체에서 나누는 물건들 덕분에 생활비가 한 달 70만 원이면 충분했죠. 국민연금 60만 원 틈틈이, 공예품 판매 30만 원 월 90만 원. 하지만 할머니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여유로운 때라고 웃으며 말합니다. 중요한 건 자산 규모가 아니라 소비를 줄이고 삶을 단순화한 것,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결론 중산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 있으니 괜찮다는 말,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산 규모가 아니라 현금 흐름, 소비 패턴, 삶의 구조가 핵심입니다. 노후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생활 설계의 문제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서 살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떤 방식으로 소비할지를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게 자산 순위보다 더 중요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늦었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내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정 수입 만들기, 소비 다이어트, 생활 구조 재설계를 시작하세요. 진짜 노후의 여유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산층의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나다운 은퇴를 지금부터 준비해 보자고요. 중산층 착각에서 벗어나 은퇴 후 진짜 여유를 만드는 3단계 전략. 우리가 하위 50%든 중산층이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자산 순위는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삶의 질은 오늘의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은퇴 후 생존 전략이기도 하고 동시에 삶의 품격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단계 내 자산 상태를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자. 많은 분들이 난 대충 이 정도는 될 거야 하고 추측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면 예상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집값에서 대출금 빼고 남는 순자산, 퇴직금, 연금 수령 예상액, 금융자산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매월 고정 지출과 생활비. 이렇게 정리해서 월마다 플러스가 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부터 체크하세요. 그게 바로 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다음 단계 전략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2단계 은퇴 후 생활비 구조를 다시 설계하자. 여기서 핵심은 줄이는 것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이에요. 가장 쉬운 실천은 바로 고정비 줄이기입니다. 자동차를 유지할 것인지 없애고 대중교통이나 카쉐어링으로 바꿀 것인지, 주거비, 전세자, 가월세를 줄일 수 있는지, 보험, 통신, 구독 서비스 등에서 쓸데없는 고정 지출이 있는지, 식비와 외식, 유흥비가 지나치게 높은 건 아닌지.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줄이기 싫어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30%는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낭비를 걷어내는 일입니다. 팁: 꼭 필요한 소비만 남기고 그 외 항목은 없어도 되는 지출이라고 명확히 구분해 보세요. 3단계 작지만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들어 보자. 이제 마지막 전략입니다. 바로 은퇴 후에도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작아도 괜찮아요. 포인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있어요. 월세 수익형 부동산, 작은 오피스텔, 다가구 한 칸 등. 배당주나 ETF 투자로 월 2,050만 원씩 배당 받기. 자격증 활용해서 간단한 아르바이트, 경비, 바리스타, 미용 보조 등.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판매 등 디지털 기반 수익화. 텃밭 농사, 직거래, 장터 활용 수익. 귀촌하신 분들. 이 중 하나라도 성공하면
매달 5만 100만 원 수준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럼 연금 추가 수입으로 삶의 숨통이 확 트이죠. 게다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정신 건강, 신체 건강에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은퇴하고 집에서 TV만 보던 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면서 활기를 되찾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마무리하며 당신은 자산보다 훨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 순위를 보고 충격을 받는 이유는 그 수치가 곧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자산 규모가 아닙니다. 그 자산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채우느냐. 이게 은퇴 후 인생을 바꾸는 진짜 힘이에요. 중산층이라는 단어에 안주하지 마세요. 실체 없는 중산층보다 실속 있는 하위권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숫자가 아닌 삶을 중심에 둔 은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은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히 멋진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준비해요.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요. 은퇴하고 제주도로 이사했는데 인생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꿈꿨어요. 언젠가 은퇴하면 제주도로 내려가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거야. 그렇게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돌담길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실제로 제주도에 내려가 살아보니 이게 생각만큼 아름답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걸 왜 미리 몰랐을까? 누가 좀 현실을 알려줬다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을 준비할 때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착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1. 제주살이 로망과 현실 사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도시 생활이 지긋지긋해 제주도 가서 텃밭 가꾸고 커피 마시며 살고 싶다. 은퇴하고 조용히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저도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현실은 달라요. 단순히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단절, 교통의 불편, 물가의 상승, 건강 문제, 외로움 등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주도는 여행지로는 최고입니다. 하지만 살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로망이 하루아침에 고립과 후회로 바뀌어요. 2. 사례 아내와 함께 갔다가 결국 이혼 위기까지. 첫 번째 사례는 64세 정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제주로 이사했어요. 둘 다 여행으로 몇 번 왔을 땐 너무 좋았거든요. 바다도 예쁘고 공기도 맑고. 하지만 막상 정착하자 문제는 예상치 못한 생활 리듬의 충돌이었어요. 아내는 마트도 멀고 친구도 없어 우울해졌고 정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점점 예민해졌죠. 무엇보다 병원 한번 가는데도 차 타고 40분, 택배도 23일 늦고 겨울엔 강풍에 전기가 나가기도 하니 짜증이 늘었대요. 결국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됐고 아내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우린 제주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 없이 은퇴 후 일상을 함께할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3. 사례 자연이 준 치유? 현실은 외로움의 늪. 두 번째는 60세 박명숙 씨 이야기예요. 간호사로 35년 일하고 은퇴하면서 이젠 나를 돌보자는 마음으로 제주에 원룸 하나 얻고 혼자 내려갔죠. 시작은 좋았어요. 매일 바닷가 산책하고 건강식 만들고 바람 소리에 위로받고. 하지만 3개월 지나자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말을 걸 사람이 없다는 고립감이었어요. 시장 상인, 배달기사 외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죠. 점점 외로움에 잠을 못 자고 우울감이 밀려오더니 병원을 찾게 됐어요. 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결국 박 씨는 다시 경기도 딸네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주도는 제게 쉼터가 아니라 나 혼자 있다는 현실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든 곳이었어요. 4. 사례 텃밭의 낭만? 농약과 진드기와의 전쟁. 세 번째는 부부 창업을 꿈꾸며 제주도로 간 김정훈 윤영희 부부입니다. 귀농 기촌 지원금도 받고 마늘이나
감귤 농사하면서 소소하게 살자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땅값은 생각보다 훨씬 비쌌고 농사도 기술 없이는 한 해 농사 망치기 일수. 주말 농장처럼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땅 파고 진드기 피하고 태풍 대비하고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남편은 허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고 아내는 진드기 알레르기로 고생하다 결국 포기했어요. 몇 천만 원 들여 만든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방치됐죠. 우리는 낭만을 찾으러 왔다가 땀과 노동의 냉혹한 현실의 깨달음을 얻고 떠났습니다. 5. 은퇴 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들.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은퇴 후 어디서 살까?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살까입니다. 사회적 연결 유지 친구, 가족, 커뮤니티. 혼자 있으면 생각보다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져요. 의료 접근성 나이 들수록 병원은 일상이 됩니다. 의료시설과 거리 체크 꼭 하세요. 생활 편의성 물가, 교통, 마트, 대중교통 이런 게 은근히 삶의 질을 좌우해요. 심리적 안정감, 새로운 곳에서의 외로움, 낯설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6. 제주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제주도가 잘못된 선택이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예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제주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은퇴 스트레스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저도 한때 제주에서 살아보고 그게 인생 최고의 선택일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건 준비 없는 이사의 대가였고 진짜 문제는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 후 제주살이를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로망보다 현실을 먼저 점검하세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기반부터 세워보세요. 그게 진짜 행복한 은퇴 생활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는 은퇴 후 로망을 현실로 착각할까? 인간 심리와 뇌과학이 알려주는 이유. 은퇴 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 같은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그 꿈을 실현한 뒤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 핵심에는 인간의 뇌가 만들어내는 기대 편향 엑스펙테이션 바이어스가 행복에 대한 오해, 그리고 노년기에 필요한 환경 요건을 간과한 심리적 맹점이 존재합니다. 1. 기대 편향과 로망의 오류.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해 상상할 때 현재의 불만족을 반영하여 비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한다고요. 이를 기대 편향 엑스펙테이션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은퇴 직전에는 도시 생활의 피로,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라는 단순화된 희망 회로를 돌리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장소에서도 인간관계는 필요하고 스트레스 요인은 형태만 다를 뿐 존재합니다. 제주도의 바람과 고요함이 어떤 이에게는 치유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고립과 외로움의 상징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 사회적 연결이 생존 그 자체인 이유. 미국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감정의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외로움도 쉽게 우울로 이어지고 그 우울은 신체 면역력과 운동 기능 저하로까지 연결됩니다. 즉, 자연 속의 평온한 삶이라는 로망도 사회적 연결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 노년기에 필요한 환경은 자극과 루틴. 노인의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 중 하나는 전두엽과 헤마이포캠퍼스입니다. 이 두 부위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그런데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갑자기 루틴이 사라지고 정기적인 사회활동이 줄어들면 전두엽과 해마의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자연환경이라도 매일 똑같은 루틴 속에 자극이 없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다면 뇌는 점점 퇴화되고 정신적으로도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환경, 적당한 업무나 역할, 주기적인 만남. 이런 것들이 바로 노년기의 뇌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의 삶은 장소보다 사람과 의미 중심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보다 무엇을 하며 누구와 연결되어 살아갈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자산입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취미 모임, 마을 커뮤니티 등 내 삶의 타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웰빙을 위해 루틴과 자극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이 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마무리하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은퇴하면 조용히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그랬고 많은 은퇴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장소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조용히 사는 것이 평화일 수 있지만 그 고요가 의미 없는 정적으로 바뀌는 순간 삶은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혹시 은퇴 후 제주도나 시골, 조용한 곳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그곳에서 누구와 연결될 수 있을까? 그 삶에 어떤 의미와 역할이 있을까? 그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제주도가 아닌 지금 내 곁의 삶부터 먼저 정비하는 것이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